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8.15 특집 칼럼으로 자유우파냐 종공 좌파냐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속담 비슷하게 흘러다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근데 나라가 건강을 잃었다는 그러면 어떤 의미겠느냐? 바로 그 나라의 윤리가 무너졌을 때 나라의 건강을 잃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8.15 경축사를 반출을 해보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들도 방향이 건전하고 그 올바른 국가의 비전을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 8.15 경축사를 분석하자면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그 현대사에서 그 세계사적인 성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저는 아마 이 부분이 우리 국가의 윤리를 규정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언론인들은 사실 이분법이라든지 흑백 논리 이런 거를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상의 시장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집단 지성이 충분히 살아나도록 문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의 개방을 막는 기제가 이분법이나 흑백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언론 윤리의 적절한 부당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불의가 싸우고 진실과 거짓이 싸울 때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서 진실의 편에서 또 희생과 봉사 이런 미덕을 높이고 악덕을 제어하는 그런 권선지강 기능이 언론의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흑백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그 이념 지도가 자유우파 대 종공 좌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그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식 공산주의라든지 북한식 공산주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 이런 가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반국가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는 흑백 논리 내지는 이분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딜레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중도를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가치가 지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중도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사나 세계사를 봤을 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싸웠을 때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46년에 냉전이 본격화돼서 1990년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냉전 기간 동안 세계사에서 민주국가에서 공산국가로 넘어간 경우는 있지만 공산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넘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태생적으로 이념의 확산 도구를 거짓말과
폭력의 두 가지 기본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국가에서는 선전선동부라는 기구나 그런 말이 없지만 공산국가에서는 선전선동이라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념의 파급 기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선전선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거짓입니다. 물론 진실을 보탠 거짓말로 하지만 거짓이 기본 투쟁 수단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폭력 이런 거를 동반시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유지할지는 모르지만 그 국가의 구성원들은 개인의 창조력을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획일적인 국가 가치에 종속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가치를 놓고 볼 때는 자유주의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한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한다,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치와 배치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거나 불편부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민주주의 활동가니 인권운동가니 진보 활동가니 하는 위장 전술, 이런 것도 역시 공산주의의 이념 확대 수단이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된다 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8.15라는 시사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을 지켜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우리나라 그 정부나 의회 지도자들이 그 중국에 가서 만절필동이라는 휘호를 쓰고 왔죠. 그거는 쉽게 말하면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겁니다. 이런 참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공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공좌파나 용공좌파, 종북좌파 이런 이념 성향의 정치 집단은 사라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우리나라의 헌법이니까. 우리는 한 번도 공산주의를 용납하거나 수용하거나 관용하거나 이런 이념을 바깥으로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그런 정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우파 안에서도 중도 우파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가 다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같이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흡수되거나 휩쓸려 갔지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끌어들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와 공산은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우파와 종공좌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맹종하는 좌파 세력과는 접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역사였고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종공좌파를 용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난 정권 때 전국 곳곳에 김정은 현수막이 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그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같은 세습 독재 세력에 대해서 정당성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공산주의에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좌파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절대로 관용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자꾸 그
종공 좌파와 자유 우파의 어떤 정치적인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종공 좌파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거는 동부에서 좌우 합작을 했을 때 전부 공산화로 흘렀던 과거 역사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념이 훌륭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짓 선동과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선전 선동과 폭력의 어떤 그 그림자, 안 보이는 손,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난 정권 때 수많은 의문사가 그런 폭력의 그림자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도 우파라든지 좌우의 접점을 찾는 그런 부질없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우파의 신념을 전체에 확산시킨다는 각오로 국가를 운영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대통령 경축사의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의 지표를 바로 잡고, 인권을 붙인 가짜 활동, 인권을 붙인 국가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기관이나 기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실천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 경축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북한 주민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대내적인 그 국가 지표의 정리가 급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 종공 좌파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집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